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누굴 만나도 당당하고 센 사람이 되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그냥 좋게 남들이랑 지내고 원만하게 지내고 평화주의자예요. 그런데 회사 사람들이 유난히 못됐어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못됐어요. 그래서 자주 상처받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기분이 나쁜데 혼자 끙끙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 많죠. 마음 약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혼자 삭혀야 되는 유형들입니다. 명절 때 모처럼 다들 모였는데 한마디 툭 던지는데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만만한가? 그 생각을 꼭 집에 와서 잠자리에 들면서 하는 거죠. 그때부터 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후배, 뭐 시집 식구, 그 다음에 뭐 동창회에서 원래부터 정말 그야말로 별로인 친구, 그런 친구가 놀리듯이 한마디 딱 한 게 꼭 잠자리에 와서 그때 당시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잠자리에 와서 생각하고 속상해하고 이불킥 한다는 거죠. 이런 짜증나는 기분, 내가 왠지 진 것 같은 느낌, 왜 바보같이 사람들한테 난 만만히 보일까, 이렇게 왜 당하고 살지, 이런 생각 나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영상에 주목하셔야 돼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관계에 있어서 당당하고 강한 사람으로 나 자신을 다듬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누굴 만나도 당당하고 정말 이렇게 탁 기센 사람처럼, 여기서 기세다는 의미는요, 정말 그야말로 남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이렇게 탄탄하다는 의미예요. 그런 사람이 되는 비결 첫 번째는요, 기대하지 마라. 원래 인간은요, 기대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가족도 동료도 사람은요, 그 자체로 그냥 존중받아야 될 대상일 뿐이지 기대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뭘 자꾸 이제 내 기준에 맞춰서, 내가 기대하면서 막 내 기준에 맞춰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고 강요하든지, 나한테는 이렇게 해줘야 돼, 배우자도 이렇게 해줘야 돼, 자식들도 이렇게 해줘야 돼, 직장 상사도 이렇게 해줘야 돼,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음으로 요구하는 거, 그게 나를 약자로 만드는 첫 번째 원인이 되겠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요, 그 배우자한테 거는 기대를 다 접고 그 존재 자체로 그냥 고맙다 이런 원칙 세우면요, 아주 작은 거 해줘도 감탄하게 되는 거죠. 야근하고 이제 지쳐서 집에 들어갔어요. 내가 이제 와이프인데, 근데 먼저 와서 청소해놓고, 집안을 막 폭탄 맞은 것처럼 해놓고 내가 나갔는데, 청소해놓고 이제 자기가 알아서 밥 먹고 설거지까지 딱 해놨어요. 나는 이제 들어가서 이제 씻고 자기만 하면 돼요.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가장 이상적이죠. 그런데 거참 자기가 먹은 이렇게 설거지 하면서 그 자기가 남긴 음식물 쓰레기까지 처리하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얘기 시작하면 좋은 관계가 되겠냐고요. 그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제 뭔가 더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툭 내뱉게 되는 거죠. 배우자한테 별로 바라는 게 없는 사람들이 부부관계가 훨씬 더 좋습니다. 무관심이랑은 다른 거죠. 사회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후배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밥 사주고 일 가르쳐주고 막 골프까지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나한테 한마디 의논도 없이 이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네가 내 뒤통수를 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믿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후배가 꼭 나랑 의논해야 돼요? 뭐 그런 어떤 뭐 매뉴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나한테 의논하지 않고 이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어. 이제 이것도 일종의 기대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막 뭘 잘해주겠죠. 내가 저 사람이 이제 나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내가 그 생각한 만큼 내가 막 이렇게 잘 베풀어 주는데 그만큼 피드백이 안 오면 서운하고 괘씸해요. 배신감 느껴요. 해피엔딩은 안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은요, 내가 기대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만큼 더 만족스러워집니다.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내가 정말 언제나 당당하고 이렇게 딱 센 사람으로 딱 이제 나의 태도를 만들려면 갈등을 회피하시면 안 돼요. 이게 두 번째예요. 싸우게 되면 싸우는 거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갈등을 이제 두려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 회피하고 일은 점점 커지고 나는 나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막 이러면서 분해하잖아요, 속으로. 그러면서 겉으로 표 안 내고 막 끙끙거려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이제 나중에 더 큰 갈등을 막을 수 있게 돼서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회피하지 않게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가 동창회에서 막 애들 다 있는데 막 얘기한 거예요. 야, 니네 회사 요즘 어렵다고 하던데 계속 다닐 거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옮겨야 되지 않아? 위험한데 그 회사 나중에 월급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해? 친구들 다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왜 그 친구가 걱정하냐고요. 다 공개적으로 사람 다 있는 데서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기도 뭐하고 나중에 또 그 친구만 따로 야, 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기 이게 말하고 싸우는 것도 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자꾸 삭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회피하는 습관이 쌓이면 대인관계가 즐거워지지 않습니다. 점점 나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식으로 무례함을 당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내 스스로 인정하는 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죠. 회피하지 말고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들면 표현해서 말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누굴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스스로 호구가 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내 자신을 지켜내는 게 중요해요. 회사에서 이제 귀찮은 일만 생기면 이제 나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만한 거죠. 그래서 일찍 나와서 이제 회의 준비를,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출근 시간에 딱 맞춰서 회의를 시작을 하는 게 또 우리 그 사장의 이제 취향이에요. 그래갖고 회의 준비를 할 사람은 그 이전에 나와서 자료 복사해서 막 세팅하고 막 이런 거 컴퓨터 키고 뭐 다 이게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배들이 이제 나랑 그 일을 함께 해야 되던 선배들이 네가 제일 집이 가깝잖아. 미리 얼마 안 걸리니까 나와서 미리 좀 해놔줘. 우린 집이 멀어서 라고 당당하게 요구했어요. 집이 가깝다고 회의 준비를 독박 써야 되나요? 그게 정말 정당한 일일까요?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는 뭐 회사 앞에 이제 오피스텔에 사니까, 그거 뭐 어려운 일 아닌데 내가 하지 뭐. 나 독박 써도 괜찮아. 라고 할 땐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자발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제 호의가 권리가 된다고 그걸 당연하게 상대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럴 경우. 내가 생각할 때 부당하다고 여겨져서 그게 이제 나를 스트레스로 막 짓누르게 되면 이제 결국에 그게 나한테 대해서 굉장히 데미지가 됩니다. 처음엔 서툴더라도 이제 그렇게는 어렵겠습니다. 이거를 우리 모두의 이제 과제인데, 저는 집이 가까워도 또 이제 저 나름대로 아침에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제 아침 시간을 그렇게 늘 할애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이랑 이렇게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게 가장 공평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게 당연한 거라면 그렇게 얘 좀 봐라 뭐 이러겠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겉으로 그렇게 표현 못 하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만만하게 보고 그런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겠죠. 그래야지 이제 직장 생활이 그때서부터 이제 제대로 이제 풀리는 거예요. 도저히 그렇게 말을 할 용기가 안 납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목욕탕 거울 보고라도 이제 양치질하면서 또 한 번씩 연습해 보는 거예요. 자, 회의 준비는 이렇게 순번대로 하는 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선배님? 거울 보고 내가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 스스로를 이제 지켜내는 거, 이게 바로 나에 대한 예의죠. 방어법이 서툴더라도 괜찮아요. 포기하지 말고 매일매일 나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자, 지나간 일에 미련을 남기지 마세요. 회사에서 실수했어요. 그래서 회사에 어떤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상황이 벌어졌다고 치자고요. 그럼 정말 땅속으로 꺼져버리고 싶죠. 그럴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지 무능하고 약한 이미지에 머무르지 않고 그런 데서 이제 탈피할 수가 있을까요? 어차피 이제 변명이 통하지 않는 직장 상사한테 뭐 자기의 시간과 감정을 막 쏟아붓는 거 그야말로 낭비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잘못한 거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딱 까놓고 사과하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 비용 부분에서 나보고 그 중에 일부를 뭐 변제해라. 오케이. 내가 그 부분에서 일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는 자세가 오히려 강한 사람으로 보여요. 막 울고 짜고 낙담하고 변명하고 또 혼내면 뭘 잘했다고 또 삐져 있고 이게 바로 약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내 책임은 내가 진다. 내가 져야 될 책임은 내가 져야지. 이게 가장 이제 당당하고 강한 사람들의 유형이고요.
또 하나 뭐 있을까요? 지나간 일에 미련 남기지 않는 거. 첫 번째가 이제 책임, 내가 인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예전에 알던 사람들, 지금 인연이 끝난 사람들에 대해서 밀어가는 거, 이거 의미 없어요. 예전 직장 상사들 막 욕하고, 막 후배들 막 진짜 고문관이었다는 둥, 막 애먹었다는 둥, 나중에 그런 얘기 하는 거 굉장히 소용없고요. 자기 이미지만 깎아먹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만났다 헤어져요. 그리고 이미 헤어진 상황에서는 그런 어떤 예전에 있었던 어떤 내가 힘들었던 일 미련 남겨봐야 뭐 소용없고요. 지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는다는 내 원칙, 내 이미지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나간 어떤 사람에 대해서나 어떤 그런 뭐 잘못한 일에 대해서 후회나 변명이나 어떤 미련이나 뭐 뒷담화나 이런 거 전부 다 남기지 않는다. 쿨하게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끝낸다 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에 의해서 더욱더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세민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